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최은정입니다.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톰과 제리 역할을 맡으며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두 분이시죠. 차영주 소장, 김민수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신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잘생긴.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만 왔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혼자 계세요? 예. 혹시 들으셨어요? 아, 예,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 네. 책이 출간돼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꽃다발 뭐 먹을 거라도. 제가 꽃이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 오, 이런 낯선 분위기?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 오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네. 네. 두 분은 사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만나 뵙고 또 좋은 알찬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 꼭 이 책을 읽어야지만 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물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보물이죠, 보물. 네, 보물이 아니고요. 네. 보물이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김 대표랑 저랑 방송을 좀 몇 개를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차례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앞에 놓고 김 대표랑 저랑 처음으로 진지해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게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서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밝게, 그리고 우리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톰과 제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둘이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고, 다 아시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은 장난스럽기도 하긴 하겠지만 책에서는 장난기를 쭉 빼고 오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서로만의 정보를 좀 담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읽어보시고 네. 영상 보시면은 같은 사람 맞죠?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벌써 여기 나와 있는 표지가 다른데? 여기 표지가 다른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지금 제 모습, 이게 김민수 대표 모습, 이게 제 모습, 이게 보이시나요? 네, 아이 닮았네요. 뭐, 공유. 네, 문세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문세윤인가요? 아니면 저인가요? 임백천인가요? 아, 네. 임백천이 낫겠네요. 임백천이 네, 낫죠. 네, 네. 예, 예. 네, 여러분들 책 읽으시면 이런 케미도 물론 들어있지만 정말 진지한 이야기들 2022년에 계좌를 두둑히 해줄 만한 정보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독자분들이 그 책을 읽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힘이 많이 빠지면서 내가 내년에도 과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2022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해가 될까요?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더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서부터 흘러왔으면 2020년을 빼버리면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2020년을 빨리 잊어라. 그렇다면 평균으로 회귀할 거 아니에요. 네. 평균으로 회귀하면 우리가 2018년, 17년 장이 좋았었나요?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은 아닐 겁니다. 일단 좋았었던 효과가 있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뒤에 이제 그 역기조 효과 뭐 이런 것들 나타내면 2021년보다 2022년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식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갈릴 것이다. 그 갈리는 것은 올바로 제대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하고 단순하게 내가 정보를 듣다라든지 주위에서 흔히 하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수익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그 점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주식을 산다고 벌 수 있는 시장은 분명 아닐 텐데 2020년에 이미 지났어요. 예, 공부하고 준비한 자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뭘로 제시했냐면 네.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해봤자 주식 투자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하나 똑같더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공부예요. 올바른 공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차트를 열심히 본다?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식 정보를 찾아서 토론방에서 토론하고 막 보는 거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가치를 분석해야 되고 차트를 분석해야 되고 계좌 관리를 해야 되고 심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 그런 노력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100% 벌진 않지만 확률이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들 생활을 부러워하시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 노나요? 주식 찾기에서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이 분석하는 것들과 비견하게 노력을 하시면 그들과 같은 종목 훌륭히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이게 주식시장이 점점 선진화되면 될수록 저는 공부하는 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이 돼가고 있다에 대해서는 아주 큰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 책을 읽는 게 2022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책이라면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쭉 밀고 나가잖아요. 네. 쭉 밀고 나가고 보통 공저라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단락적으로 이렇게 싹싹 들어가죠. 한 단락을 김민수 대표가 쓰고 한 단락을 제가 쓰고 이런 게 공저의 패턴이었다라면 이번 기획은 참 연합인포맥스에서 참 신선하게 신선했어요. 기획을 예.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운데 놓고 성향이 다른 투자자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김민수 대표 말을 믿어야 돼, 최영수 소장 말을 믿어야 돼. 여기서 근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카카오가 어떻게 돼야 돼? 아, 김민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고 최영수 소장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책 공저와는 그리고 다른 어떤 내년도 전망서와는 차원이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대표님 의견도 들어야겠죠. 잘 그런데 들었습니다. 네. 책 제목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2022 빅인사이트? 제가 정했습니다. 빅인사이트? 아니 2022가 더 중요하고 네. 내년에 제 계좌 수익률 2022배를 목표입니다. 네. 내후년에 2023배예요? 계속 그렇게 가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네. 그냥 빅 인사이트라는 말 어감 자체가 네. 상당히 뭔가 좀 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인사이트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지나가다가 저거 좋아 보이네? 이게 인사이트가 아니죠. 이 인사이트는 충분히 시장 접근하고 공부 또 얘기하셨죠. 네, 공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이게 인사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었습니다. 비크. 네, 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의 차이도 같이 감안을 하시되 근데 보통 보면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다. 네. 그거 위험합니다. 네, 그 반대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오히려 같은 방향을 같은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주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논리에 맞아. 아니면 이쪽이 또 논리에 맞네.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게 되면 더 풍성한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풍성한 인사이트 하려고 했는데 조금 줄여서 빅 인사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김민수 대표님은 내년 장을 어떻게 보세요? 한국 주식 투자는 해도 좋을까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겠죠? 네. 그런데 한국 주식 투자를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와 함께 시장 자체적으로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내년 좋습니다. 좋은데 상반기. 네. 예, 상반기가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 한쪽에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싶고요.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 묻지 마. 이거 예, 끝났습니다. 예. 소장님 다 얘기하셨고, 예, 그쪽은 이쪽이고, 네.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하지만 하반기는 생각보다 또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럴 때는 일단 상반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리고 또 일단 될 때 해야죠. 좀 받쳐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확 끌어놓고 하반기는 관리를 하시되 하반기는 이제 2023 빅인사이트가 또 나오겠네요. 하반기에. 그때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시리즈는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뭔가 밑밥을 까는 일이고요. 네. 내년에 대한 전망이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또 풍성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보통 평소에 하는 산업적이나 종목이나 아니면 업종에 대한 제 뷰나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싣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작업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뭐 특히 이제 저희 인포맥스나 이런 주간 전망대를 통해서 말씀은 드리되 그건 큰 방향들을 잡아간다는 관점 쪽에서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시켰죠. 네,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책 쓰신 거 이번이 처음이시죠? 네. 소장님은 몇 권 네, 저는 내셨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네. 대표님이 이 책을 정말 정성스럽게 쓰셨구나라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네. 서문만 읽어도 알겠더라고요. 네, 서울만 보셨나요? 그러네요. 그렇지 책에 않습니다. 서울만 적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막감에 저기 막감에. 수학의 정석도 그랬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담은 내용인 만큼 네.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내용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정말 서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 투자 관련 서적들이 있잖아요. 네, 소장님, 어떤 분들이 2022 빅인사이트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특히 어떤 분들? 평소에 좀 주관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을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린이 분들 특히. 예, 네. 주린이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소위 주식에서 성급하게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들이 과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주식시장에 결코 내 뜻대로 안 흘러간다라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책은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섹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중심 기업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또 풀어주는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것만 끝내면 안 되죠. 2022년은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2022년 유명하다라는 게 꼭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목처럼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섹터들을 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답지는 아닙니다. 이 책을 해서 어떤 내가 해서 이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야. 냉정히 말씀드리면 정답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생각에 꼬리를 문다라면 어느덧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은요? 주식 투자하시죠? 그럼요. 네, 사세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저? 정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충 훑고 내용만 그렇구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책은 정독을 해야죠. 네. 정독 도서관 가서 네. 정독을 하셔야죠. 정독 도서관 아시는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또 내용들을 살짝 보게 되면은 일단 반 정도는 시황 얘기지만은 나머지 반 정도가 또 투자 마인드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 네, 특히 네.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어떤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 같은 약간 저희가 보통 얘기는 하이 클래스 쪽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영업점과 브로커리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것들에 대한 이런 요모조모 이런 것들을 다 체화시키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진짜 부족해. 나 진짜 손절매 이거 잘하고 싶어. 뭐 이런 때 손절매 해야 돼 아니면 더 사야 돼. 이런 내용들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딱 의문의 돌을 던진 거죠. 돌을 던지면 아프죠? 맞으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딱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보완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안에는 뭐 업황이나 섹터 얘기다가 제가 박스로 해서 제리 스픽 해가지고 중장기로 볼 만한 좋은 종목 구체적인 종목들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종목 없이는 전혀 안 되겠죠. 뭐 아무리 시장을 얘기해도 저희는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 지수를 뭐 코스피 200 뭐 고버스를 사거나 뭐 아니면 선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좀 했고요. 네. 아마 2023에서는 좀 더 다양한 아주 묵직한 책으로 지금 2022부터 지금 그러니까요. 2023은 내년 문제고. 네. 제가 책을 고르는 여러 가지 예. 기준 중에 하나가 예. 또 일단은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서적들이 이렇게 펴면 잠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 책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두 분의 케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잠들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제가 감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앞서서도 소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맛보기로 예. 책에 대한 내용도 조금 얘기를 더 해보고 싶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섹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나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2022 빅인사이트 책을 기획할 때랑 이게 좀 기획한 지가 좀 시간이 좀 흘렀고요. 책이 좀 나오는 시간도 좀 있었고 내년도에 대한 시황은 자꾸 변해요. 네. 변하지만 저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섹터는 있다. 2차 전지 소재. 아, 네. 2차 전지 소재는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증설 이슈까지 더 더해지고 있고 책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증설 과정까지 더 더해졌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수 있다. 그런 또 자세한 내용도 풀어놨고요. 그러니까 뭐 다시 강조하지만 2차 전지가 좋으니까 2차 전지를 사자가 아니라 차용주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접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하게 저자의 생각을 쭉 따라가는 것보다는 순간순간에 하나의 섹터 놓고 이 빅인사이트라는 책을 놓고 김인수 대표의 생각과 차용주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도 논리적으로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강조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 내년도 주막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그 논리적인 바탕 근거하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 2차 전지를 말씀하셨고요. 대표님은요? 얘기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맛배기. 책 서점에 가면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죠. 안에 절대 공격인지 이런 무슨 성인물이에요? 뭐 그런 걸 익숙해. 우린 몰라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순간 당황해가지고 지금 지금 뭐라고 이거- 말을 해야 되지? 친구 이렇게 써 있나요? 최우정 앵커가 당황하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뭐 일본 만화예요.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런데 제가 뭐 맛배기로 보게 되면 네.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를 하나를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종목까지 그 탐과 제리가 가장 또 눈여겨보는 종목 유명한 종목 3개 네. 이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과 섹터와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답이 나오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쪽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 뭔가 안 팔릴 것 같아서 예, 그 정도로 경기 민감 섹터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다. 그런 쪽에 대한 아이디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한 종목이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종목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건 책을 통해서 확인을 네. 해봐야겠네요. 아니요, 종목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논리를 보셔야 되니까. 네, 네. 저는 LG노텍을 여기서 내년 아.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이미 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제가 리포트를 보고 베낀 건 아니기 때문에 차용주가 LG노텍을 왜 논리적으로 설명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책을 받고 읽어봤는데요. 진짜 읽어봤습니다. 네. 네, 읽어봤는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알면서도 가장 실천을 못할 것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죠.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도 힘들어하시고 네. 그 매수는 그래도 했다고 쳤을 때 그다음에 매도도 어려워하시고 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 손절매도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한참 갑니다. 뭐 수익이 한 가장 좋은 얘기겠지만 한 20% 났습니다. 네. 근데 이거 여기서 수익 실현해야 돼? 아니면 고민돼요. 40%까지 맞아. 끌고 가야 돼. 네.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관련된 얘기 또 그런 종목을 끌고 가기 위한 종목의 선정 요건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소장님은요? 네. 매수가 어려울까요? 매도가 어려울까요? 파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파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파는 것은 얼마만큼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파는 거고 어디서 내가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파는 거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사는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사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르면 판다. 근데 오를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3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확률 5대5가 아니에요. 떨어질 확률, 옆으로 기는 확률. 옆으로 기는 것도 손실이잖아요. 네. 기면 감안하면. 그러면 7대3의 게임이에요.
7대 3의 게임인데 사람들은 30%에 올인하죠. 근데 70%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가 망가지거나 방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장기 투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종목을 샀는데 너무 많이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자발적인 장기죠. 끝까지 들고 있다가 네. 결국은 손절매를 쳐요. 그런데 한 몇 년 뒤에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열어보면 급등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통찰력 바탕으로 한 그 뭐라 그러죠? 포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네. 그건 운이에요. 그거는 아. 주식 투자 지금 최현정 아나운서는 네. 운에 맡겨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팔았던 종목이 올라간 것만 기억하시지만 내가 팔았던 것들이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결정이 잘한 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죠. 모호하죠. 네. 때에 따라 다른 거면 그거는 뭐 운이지 뭐 그게 실력이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매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장기로 갈 거야. 단기로 갈 거야. 단기로 갈 거면 어떡하죠? 리스크 관리 해야죠. 아니다 싶으면. 장기로 갈 거면 장기로 갈 수 있는 요건을 따져야죠. 내 자금도 장기적이어야 되고 그럼 빚을 내서도 안 되고 자금도 여유자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남 얘기 듣고 장기 투자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이 빅인사이트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그런 질문에 관한 답변들도 다 책에 담겨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주변에 전문가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그냥 우량주를 사서 묻어둬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시고요. 그 중에 또 그만큼 무책임한 말이 어딨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책에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어떠세요, 대표님?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 투자는 묻어두면 우량주를 묻어두면 된다라는 말이 가장 무책임한 말이에요. 저는 삼성전자 여기서 제 의견을 썼는데 20년 뒤에 삼성전자가 우량주 자리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민 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는 3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켰어요. 2위 자리를 지켰던 게 뭐죠? 포스코 현대중공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 다 자리를 네, 지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30년을 끌어왔으면 앞으로 30년 뒤로 끌어갈 종목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30년 끌어왔으니까 30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들 카카오 우량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카카오 2년 전에 카카오 쳐다보신 분 계세요?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제가 카카오를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어요. 그 뒤에 저는 카카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1년 반 끌어왔으면 됐다. 그런 관점을 네. 여기서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고 계신 분들 뭐 울고 웃고 하셨을 거잖아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삼성전자 우량주 묻어두고 갖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너무 강하게 뷰를 갖고 간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목숨 걸어야죠, 뭐. 네, 근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책 읽어보시면은 네. 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 손절하거나 아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 판단을 여기서 불안하게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가장 높았을 때가 뭐 9만 전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지금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7만 원 와 있어. 손해가 얼마야? 라고 봤는데 기다려 보니까 분기마다 배당이 입금되었습니다. 띵동. 네. 배당이 입금되었습니다. 띵동. 가만 보니까 한 3, 4%는 됩니다. 연간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거 출급에다가 소고기 사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네. 다시 사면 되죠. 그때 가격에 맞죠. 조금이라도 더 비중을 늘려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고생하다가도 점프업, 레벨업 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개인들이 또 그동안 못 참고 다 팔기 시작하죠. 네. 올라온다 이제 나 이제 탈출하겠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랬을 때 결국에는 다시 9만 원대까지 오게 되면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들 담겨 있습니다. 네. 네.
더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읽으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좀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님은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네.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여기 이러면 안 돼. 저는 당연하진 않다. 당연하지 않다부터. 당연하지 그런데 않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가 정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책에 나와요. 책에 있죠. 예. 정부 통계 자료가 있어요. 5%예요. 정부 통계 자료가 5%.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 그냥 지나가다가 뭐 한두 종목 들은 거, 아유 은행 수익률 안 좋으니까 주식 투자나 해볼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회사 때려치고 자영업이나 해볼까? 그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아 은행 이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주식 투자로 해서 내가 집을 사볼까? 코인에서 집을 사볼까?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일침을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노력하신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 5%라는 수치가 뭐 기간도 있었겠죠. 5%때 나는 들어갔다 그래서 끝내고 뭐 탈출하시고 그 다음 분이 또 5%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손해가 뭐 삼성전자를 샀던 올해 주식 투자가 마이너스 30%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좌절하시겠죠. 아, 난 주식 못 사나 봐. 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과연 나의 선택은 지금에도 다 손절매하고 계좌 닫고 떠납니까? 주식시장을? 아니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어떻게 해서도 한번 일어나 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열심히 챙길 거 챙기고, 특히 인포맥스 주간 전망대 금요일 날 하는 거, 그리고 비기인 사이트 사보면서 챙겨보고 읽어야죠. 그렇죠. 비교해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할까? 부터 챙기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이제 나한테 대한 벌써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라고 그래서 네. 이게 그대로 내년도 마이너스 30%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게 그 랩으로 하셔야죠. 그 노래 모르시죠? 예. 두 분의 공동 저자께서 쓰신 책이죠. 2022 비긴 사이트.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두 분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이 들었던 2021년인데 차분하고 꽉 찬 연말은 책과 함께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두 분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전에 관계자분들이 오늘 이벤트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럼 오늘 영상 정보란에 2022 빅 인사이트 그래서 인증해서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